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유튜브 쪽도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잠깐만요. 예, 예. 자 오늘은 좀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오늘은 좀 특이한 날인데 코스피 지수도 마이너스 한 0.8%, 코스닥은 또 마이너스 한 1.7% 급락을 했죠. 근데 급락을 하긴 했는데 하락한 종목보다 상승한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코스피는 훨씬 더 많고 코스닥도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지수가 또 많이 떨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있죠. 그쪽이 오늘 또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데 이제 큰 역할을 했고, 다른 종목들은 이제 뭐 빠질 만큼 빠졌다 뭐 이런 인식들이 좀 강해가지고 오늘 대부분 올라온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요. 뭐 시간에서 또 저기 럼피 스킨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죠. 그것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어제는 음봉을 강하게 때렸다가 오늘은 뭐 세게 올라온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가 이런 이제 특징주들,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그 미래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또 반등이 또 나오겠죠, 그죠? 반등이 또 세게 나와서 내가 손실났던 종목들이 올라왔을 때 그 종목들의 이제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부터 먼저 보죠. 어제 미국 증시는 뭐 그냥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고 아침에 일단 보죠. 말로만 하면 또 그렇죠. 보면서 해야죠. 자, 어제 이제 미국의 이제 다우 지수 0.6%, 그다음에 나스닥은 0.9% 상승 마감을 했고요. 지금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뭐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이제 90%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할 거다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니까 동결하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연준 회장이 또 이제 그 금리 동결을 하고 나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 이후에 또 뭐라 또 연설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말을 세게 하느냐 아니면 좀 부드럽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하느냐, 뭐 딱딱하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또 사람들의 그 관심이 많이 쏠려 있겠죠, 그쪽에. 그래서 아마 다음 주 FOMC 회의까지는 관망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는 뭐 미국 증시가 어제 상승 마감을 잘 했으니까 아침에 상승 출발을 했어요.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뭐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떨어졌죠. 코스닥은 더했고, 근데 자, 이걸 보시면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합니다. 일본 증시 플러스 0.6%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그죠? 중국도 오늘 0.4% 상승 마감을 했고, 홍콩도 어쨌든 상승 마감을 했어요. 아침에 굉장히 급등 출발했는데 반납을 좀 많이 했죠.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홍콩 H 지수도 뭐 음봉이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일 대비 0.9% 상승 마감을 했죠. 그리고 대만 증시 볼까요? 대만 증시도 이게 올라가다가 만 건데 장중에 1% 가까이 올라가다가 플러스 0.3%로 어쨌든 플러스 마감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은 박살이 났죠. 코스피 지수 다시 보시죠. 마이너스 0.85% 하락 마감,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79% 하락 마감. 어제 올려놨던 거를 상당 부분 까먹었습니다. 원래는 아까 다른 아시아 증시처럼 상승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여기 나오죠. 썩을 놈들. 이제 이러다 욕쟁이 되겠어요, 그죠? 이 정도 욕은 요즘에 욕도 아니죠, 그죠? 어쨌든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폭락을 많이 했는데, 코스닥에 있는 이제 그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만 떨어진 게 아니라요, 코스피에서도 많이 빠졌거든요. 자, 체크를 좀 해보죠. 아이고, 아무튼 2차 전지 그 사신 분들, 아이고, 그냥 뭐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뭐 조롱하거나 당연히 그럴 필요는 없죠, 그죠? 근데 아무튼 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안타깝다는 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48위까지, 28위까지의 종목인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오늘 뭐 상승 마감을 했거나 뭐 그래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0.8%가 있죠. 이게 누구예요? 시가총액 2위인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9월 달부터 그냥 뭐 계속 무너져요. 고점은 당연히 7월 말이었는데, 그냥 좀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9월 초부터 막 떨어집니다. 최근에 지수가 많이 빠진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2차 전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게 없어요. 어쨌든 이제 2차 전지가 무너져 내리는데, 이게 60만 원이었어, 62만 원이었는데 떨어지기 전에 지금 4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얼마 떨어진 거예요? 네, 30% 넘게. 내일 음봉 하나 더 넣으면 이제 뭐 40%대 하락으로 이제 치닫는 건데, 아무튼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요번에 올해 있죠. 올해 뭐 4월달, 그다음에 7월달에 크게 간 적도 없어요. 그때는 뭐 포스코나 이런 게 많이 갔죠. 어쨌든 이쪽 설명을 지금 뭐 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되니까 좀 빨리빨리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보시면 이게 오늘 지수 하락을 이끌었죠. 마이너스 8%입니다. 무려 코스피 시가총액 2위 종목. 네. 이게 오늘 급락하기 전에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넘었거든요. 네. 그런 회사가 오늘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시가총액이 얼마나 많이 날아갔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시가총액 현재 6위 포스코 마이너스 6%. 도대체 바닥이 어딘지요, 그죠? 네. 네. 징그러워 죽겠습니다. 네. LG 화학 시가총액 8위인데요, 6.9% 급락. 뭐 진짜 이거는요, 그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주식을 오래 한 뭐 전문가 아니면은 뭐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이 봐도 이거는 차트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나중에 그 예전에 카카오처럼 떨어질 것 같다고. 옛날에 카카오가 그런 식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이때보다 더 잔인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더 빠른 속도로. 네. 카카오 나락으로 갔죠, 그죠? 네. 옛날에 카카오 여기에서 개인들이 카카오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요번에 2차 전지가 더 심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 있죠? 요거는 오늘 또 10% 급락, 시가총액 13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지금 여기 22위에 뭐 있어요? SK 이노베이션, 이것도 2차 전지잖아요. 이것도 마이너스 5%. 그냥 잡아 빼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20위 안에서 크게 오늘 빠진 게 누구예요? 다 2차 전지거든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네, 세 개죠. LG와 포스코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6개가 폭락한 거예요. 얘네들이 다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다 올라가는데 우리만 왜 이러냐 이거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가 바닥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는 얘기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알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뭐 할 수는 있어요. 포스코나 이런 것들은 월봉이나 뭐 연봉 같은 거 쭉 보고서 이렇게 잡아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바닥 잡아서 우리가 뭐 하게요? 응?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은 이제 당연히 뭐까지는 더 볼까요? 1위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8%.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2위 에코프로 마이너스 8%. 제가 그랬잖아요. 얘네들 여기서 그랬죠. 거래 정지당했으면 좋겠다고. 왜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찝찝하니까. 포스코 DX 이것도 뭐 포스코 그룹주로 많이 갔었죠. 마지막에 마이너스 6%. LNF도 2차 전지잖아요. 마이너스 7%. 징그러워 죽겠습니다 진짜. 네. 짜증내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징그러워 죽겠습니다 진짜. 네. 이것 때문에 지수를 아무튼 다 끌고 내려. 예, 이것들 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이런.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지수 하락은 2차 전지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잘못이 없고 아무도 잘못이 없습니다. 너무 저쪽이 너무 이제 많이 갔던 거죠.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지수 얘기는 뭐 이걸로 끝내야 되겠죠. 진짜로 여기 보시면 오늘 거래소를 보세요. 거래소가 1% 가까이 오늘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쪽에
그죠?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거보다 2배 이상 많아요. 상승한 거 600개, 하락한 거 270개. 그렇죠? 2배 이상 많잖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 여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락한 거보다 상승한 게 더 많아요. 맞죠? 네. 이런 적이 있었나요? 지수가 저렇게 많이 빠지는데?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때문인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저렇게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더 이상 안 빠지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아무튼 2차 전지 빨리 나가 떨어지고 네, 더 그만 떨어지든지 말든지 네. 아무튼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오늘 이제 움직인 종목들 쭉 이제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천천히 얘기하겠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하나 이제 꼭꼭 씹으면서 네. 가자는 얘기죠. 네. 건강해지시려면은 밥을 급하게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식사를 천천히 하셔야 되니까 꼭꼭 씹어 드셔야 되잖아요. 네. 오늘 저녁 방송은 그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오늘 스마트팜 관련주들이라는 게 급등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저기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거쳐서 카타르로 갔죠. 카타르에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스마트팜 요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늘 장중에 이제 우듬 지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회사 이름이 좀 특이하죠. 네. 우듬 지팜. 네. 그리고 이게 월요일날 상한가나 나왔던 건데 어제 살짝 쉬고 오늘 이제 상한가 또 나왔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사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 플러스라고 있어요. 회사 이름은 참 좋은데 그죠? 네. 그린 플러스 참 좋은데 최근에는 이제 주가 색깔이 그린이 아니라 이제 블루 펄했죠, 그죠? 그냥 마구잡이로 마구잡이로 빠지다가 오늘은 이제 급등을 했어요. 월요일 날도 한번 들었다 놨죠. 네. 그리고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20% 급등 마감. 그리고 시간에서 좀 더 올라왔을 거. 잠깐만요. 시간에서 6% 추가 상승. 네. 그렇죠? 네. 거의 상한가에서 끝날 뻔했어요. 어쨌든 네. 이렇게 올렸죠. 그렇다고 해서 내일 추가 급등을 보장하느냐? 그건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이제 노무바이오. 요게 오늘 23%까지 급등했다가 꼬리 좀 달고 내려왔는데 거래가 좀 많죠, 그죠? 네. 세력이 팔아먹은 걸까요? 매집한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면 되죠. 그린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그린 플러스가 이제 2번 연속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그러니까 노무바이오보다는 그린 플러스가 먼저 움직였죠, 그렇죠? 대장은 우동지팡이 맞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단톡방에서 추천 나갔던 건데 우리바이오. 여기 앞에서는 이제 대마 이제 마약 때문에 시끄럽죠, 그죠? 네. 이성균 씨 이미지 좋게 생각했는데 마약을 해가지고 마약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 룸사롱, 강남 룸사롱 뭐 VIP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연예인들은 참 못 믿겠어요, 그죠? 네. 좀 전에 이제 방송 준비하는데 지드래곤 아시죠? 옛날 빅뱅의 그 지드래곤. 네. 거기도 마약으로 지금 들어갔답니다. 조사받는답니다. 그 사람은 뭐 안 했겠나 싶을 정도로 의심이 좀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죠? 네. 네, 지드래곤 마약. 네. 자, 뭐 그런 연예인들이 마약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흔한데, 그죠? 네. 그 누구예요? 일반인들이 마약을 또 많이 하니까 그게 문제죠. 어쨌든 이게 대마 관련주로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스마트팜. 그래서 이것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18% 급등 마감했죠.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위정형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래서 이거를 왜냐면 거래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린 플러스도 여기서 나오는 것 치고는 거리가 꽤 많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팜 쪽에 이제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좀 돼요. 새로운 테마주로 스마트팜이라는 그 테마가 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제대로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제대로 간 적이 있었나요? 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스마트팜. 네.
요번에 갈지 안 갈지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근데 오늘 이게 지금 가장 처음에 스마트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덕분에 이제 효성OMB나 이런 비료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바닥을 잡으려고 딱 멈추죠, 그죠? 뭐 조비, 그 다음에 뭐 경농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종목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남해화학 이런 것도 그죠? 바닥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경농도 오늘 꽤 많이 올라왔었어요. 거래도 좀 있었고 13%까지. 그래서 최근에 저 2차전지 진짜 저 썩을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 그죠? 네, 지그들끼리 그냥 올라가가지고 막 난리지기고 그죠? 올라갈 때도 피해줘, 내려올 때도 피해줘, 그죠?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고 그죠? 네, 왼수들이에요, 왼수들. 공산당 같아, 공산당. 네. 아무튼 이제 그 걔네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빠지고 올라와요. 네. 바닥 잡아주는 이제 그런 캔들이죠. 뭐 끊겨요? 뭐가 끊겨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시고, 네, 좀 불편하다, 뭐 끊긴다 2번 찍어주시고. 이쪽 괜찮으시고, 네, 유튜브 쪽도 좀 찍어주세요. 네, 끊겨요? 잘 들리세요? 유튜브 쪽도 잘 들리시죠? 예. 저기 도토리님이 뭐 그쪽에 개인적인 문제신가봐요. 다른 분들은 괜찮으시다는데, 아 여기 윤공주님 나오시는구나. 그러면 여기 오늘 이쪽에 무소TV 유튜브 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 밥TV 유튜브 쪽으로 넘어오세요. 네네. 이쪽에 뭐가 문제가 좀 있나 보다. 도토리님만 그런 게 아니시구나. 네. 이현정님하고 윤공주님 이쪽으로. 네. 유튜브 방송이 두 군데로 나가요. 채널이 두 개라서 지금 무소TV 쪽이 약간 끊긴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무소TV 잘못이 아니고 유튜브 그 프로그램 잘못인 것 같은데 밥TV 쪽으로 오세요. 네. 아니면 저기 무소TV 홈페이지 있죠? 거기 들어오시면 방송 되게 깨끗하게 잘 나가요. 유튜브보다. 예. 아 지금 좋아졌어요? 네네. 이상 있으시면 그쪽으로 넘어오시고요. 네. 예. 이현님도 고맙습니다. 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올라올 만한 재료가 생기니까 대번 올려버리죠. 떨어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라 대번 올라오는데 좀 세게 올라와요. 그래서 왜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미수금 국내에서 해외 쪽에서는 국채 금리가 안정이 돼야 되고 국내 증시에서는 미수 물량 미수 반대 매매가 다 나와야 그게 끝나야 좀 시장이 안정될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지금 좀 보시면요, 이게 지금 뭐 결론 난 건 아직 아니지만 자 이거 보시죠. 해외 국채 금리 있죠? 장기 국채 금리가 최근에 막 급등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우리나라 개미들도 다 불안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10년물짜리 장기 국채 금리가 10월 현재까지는 10월 19일 날 고점을 찍고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급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년물짜리 금리도 지금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거는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근데 만약에 10월 19일 날 여기가 정말 고점이라면 이게 고점이라면 주식시장은 100% 바닥입니다. 네? 어제도 제가 뭐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어제 썼고요. 오늘 100%라는 얘기를 쓰죠? 왜 그러겠어요? 국채금리 올라간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떨어진 거니까 이게 만약에 국채금리가 이게 만약에 정말로 고점이 맞다면 떨어질 거고 주식은 이제 올라올 일밖에 없어요. 이게 맞다면 아무튼 이거는 뭐예요? 지켜봐야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안정을 좀 찾고 있는 거고 그거에 반응을 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안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뭐예요? 미수금 잔고인데 신용은 지금 늘어나지 않고 계속 떨어져요. 겁을 무지하게 먹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미수를 봅시다. 미수 잔고가 이제 급등을 해 있는데 여기 마지막 데이터가 10월 23일이니까 월요일까지의 이제 데이터거든요. 근데 보니까 미수금이 이제 확 늘다가 여기에서 지금 멈칫거리죠. 그러면 조만간 이 반대매매와 관련된 이 미수금 잔고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 특히 개별주, 대형주보다는 개별주들이 바닥을 찍고 이제 급반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미수금 잔고가 이게 우리가 한 하루 전, 이틀 전 거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날 거는 다 몰라요. 하루 이틀 뒤에 이제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눈으로 실시간으로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게 갑자기 이제 종목들이 뭐 급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뭐 경농이나 그죠? 농우박이거나 뭐 재료가 솔직히 나와도 안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까 경농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갑자기 종목들이 확 올라오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미수금 잔고가 확 줄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반대 매매가 이제 많이 미수금 잔고가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해서 주가도 많이 하락을 하고 개인들이 패닉에 빠져서 완전 나서 빠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미수금 반대 매매 많이 나오고 그리고 급반등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생 끝난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요거는 긍정적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오늘 보니까 어제하고 오늘 종목들 반등 많이 나왔고 아까도 이제 강조 많이 드렸지만 2차전지가 저렇게까지 빠지는데 그러니까 빠져서 지수가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주들이 더 이상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오더라. 네.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바닥에서 가장 좋은 시그널이 그거잖아요. 악재가 계속 나오는데 더 이상 반응 안 할 때, 그렇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백신이나 이런 것들도 그죠? 네. 일부러 몸에다가 그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항체가 생기게 만들어서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계속 이제 그 병균이랑 접촉을 해도 그 바이러스랑 접촉을 해도 더 이상 병이 안 걸린다. 그거 아닙니까? 네. 네. 똑같은 거죠. 네. 지금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안 그래도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여러분들 다 이걸 한번 보세요. 네. 교육주 있죠, 교육주. 애니농률, 뭐 YBM넷, 메가스터디, 뭐 이런 메가MD, 뭐 이런 교육주들 있잖아요. 이런 교육주들이 그 21년 이후부터 지수만 떨어지면은 맨날 그냥 나가 떨어졌거든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그냥 맨날 떨어졌어요. 그냥 틈에만 나오면 나를 죽여라 그러면서 막 떨어지던 게 교육주. 웅진 싱크빅이 이게 옛날 빨간 펜인가요? 아무튼 그 애니동률인가? 아무튼 이게 교육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21년 이후로 그냥 지수가 안 좋을 때마다 맨날 그냥 꼬꾸라졌어요. 올라가다가 악재만 나오면 무조건 떨어져요. 무조건. 네? 근데 최근에 막 지수 막 급락하고 막 난리지겼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더 이상 안 빠져요. 안 빠져. 네. 최근에 그날의 지역이었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나를 죽여라 그러면서 막 떨어졌을 텐데 더 이상 안 빠지더라. 잘 보세요. 안 빠지잖아. 근데 교육주 중에 이런 게 많아요. 애니농률 오히려 올라와요. 돈도 좀 보이고. 네. 괜찮은 거 많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제 다 됐나 보다. 네. 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참고하시라고. 맨날 그냥 주구장창 빠지던 게 더 이상 안 빠지더라. 그렇죠? 네. 이렇더라고요. 이런 것도 체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럼피 스킨 관련주들 있죠. 어제 왜 그 백신 관련주 뭐 이런 것들 오르다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이게 웃겨요. 대성미생물이 어제 유일하게 그래도 급등 마감한 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오늘은 참 요즘 형님들 잔인하시죠, 그죠? 네. 마이너스 17% 깔끔하게 그냥 아침에 3% 개파락 출발해서 올라가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밀어버렸어요. 이거는 뭐냐면 아침 9시 하락 출발해서 끝날 때까지 콕 누르면서 끝나는 거예요. 응? 콕 누르면 숨도 못 쉬게. 그러니까 여기서 상따는 사람들 아마 미칠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은 어제 그 진바이오텍 같은 거 오늘 추가랑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어제 음봉 맞았잖아요. 근데 오늘 안 빠져요. 오늘은 보합. 그러니까 어느 특정 선에서 그냥 관리하고 있는 느낌? 중앙 백신 있죠? 중앙 백신도 어제 음봉 세게 하나 맞았는데 저기 1등 테마주가 지금 대성미생물인데 저 친구가 저만큼 빠졌으면 같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거의 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글벳. 이글벳은 마이너스 6%, 조금 따라갔어요. 그냥 각자 다 틀려요. 응? 다 틀리다니까. 왜 그럴까요? 그죠? 네. 지금 럼피스키는 점점 더 번진다는데, 그렇죠? 그뭐 백신 들여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제 뭐냐면 뭐 끝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막 지금 들어가서 막 잔뜩 사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또 제가 말할 때 참 조심스러운데, 제가 뭐 마치고 틀리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욕심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안 듣고 있는 척하면서 들을 거 다 듣고서 막 신용 미수 지르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안 끝난 게 맞는 것 같은 게요. 시간에서 보면은 오늘 시간의 상한가 간 게 마니커 FNG예요. 마니커 FNG가 잠깐만요. 그냥 마니커 말고 여기 보시면 마니커 FNG 있죠. 마니커 FNG가 시간의 상한가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급등하다가 말았는데 시간의 상한가 같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냥 마니커 요건 8% 이런 식으로. 하림은 4%, 히림은 닭고기가 아니죠. 이거는 네, 헷갈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닭고기 6개 쪽에서 급등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뭐냐, 이게 올라간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럼피스킨. 네. 그러면 닭고기가 가면은 같이 따라가는 게 있죠. 수산주? 뭐 그런 것도 되고, 뭐 다른 대체제도 되고. 네.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아닌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왜?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만약에 대성미생물하고 이글벳, 진바이오텍, 아까 중앙백신, 우진 BNG 저런 게 완전히 끝난 거라면 오늘 뜬금없이 시간외에서, 그죠? 장중에도 올라갔지만 시간외까지 종목들이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끝났다라고 지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오늘 돈들은 아까 스마트팜이나 다른 쪽에서 돌았고요. 그 미래생명자원이 이게 어제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급락할 때 왜 급락하느냐, 언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뉴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어제 중앙백신 같은 이제 럼피스킨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니까, 원래 이제 동물이랑 가축 쪽에서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사료주들이 원래 가게 돼 있어요. 가장 먼저 가는 거는 아니에요. 가장 먼저 가는 거는 이제 백신, 방역 관련주고, 그 뒤따라서 올라가는 게 사료주거든요. 그것도 사료주지 않습니까? 뭐 한일사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고려산업도 있고. 근데 어제 가야 되는데 어제 마이너스 혼자서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왜냐면 이거 올라간 게 없거든요. 럼피스킨으로 올라간 게 뭐 있어요. 근데 혼자서 다이빙을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13%? 하루 종일 마이너스 한 10% 정도에 있더니 끝나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회원 중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한 두세 명 있었거든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얘가 괜찮을까요? 이러면서. 네.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네. 신경 쓰지 마시라고. 네. 그분은 약간 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서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이렇게 속으로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거든요. 네. 힘드시죠? 그러면서 괜찮으실 거라고. 네. 그분들이 더 이상 딴 말 안 하셨는데 오늘 그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네. 이게 뭐냐면 최근에 계속 방송했던 게 뭐예요?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상한 거 나온다고 뜬금없이 생뚱맞게, 그죠? 네. 한 대 퍽 치는 거예요. 네. 아니 차라리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이 한 대 퍽 치면 경찰을 부르든, 그죠? 아니면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죠? 네. 어디 가가지고 집어넣든지 고소를 하든지, 네. 그러면 되는데 여기서 한 대 맞으면 어디 신고할 데도 없어요. 그렇죠? 어디 신고할 데도 없어. 전문가랑 같이 있으면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라도 하지. 혼자 하시는 분들은 어디 물어볼 데도 없죠. 이제 어제 좀 물어보신 분들한테 안 그래도 이거 저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겠더라고. 이런 거 이거 갖고 들어오신 분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웃으면서 괜찮다고. 근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그 이상 올라오잖아요. 이게 오늘 이거 사시면 안 됩니다. 10% 이상 급등 나가면 이런 거 지금 사는 얘기가 아닌데, 그냥 요즘 분위기가 이래요. 한 대 퍽 쳐요 그냥. 네.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왜? 바닥 잡고 들었다 놨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한번 다시 올라가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하고 뭐 한일사료 이런 거 뭐 하겠어요. 한번 올라가 보려고. 응?
최근에 이것도 똑같아요. 지수가 안 좋을 때마다 항상 급락했던 테마주 중에 하나인데 아까 교육주처럼 얘네들 안 빠진다니까. 더 떨어질 게 뭐 있어. 이 정도 바닥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료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래요. 이렇다니까. 근데 한 대씩 툭툭 치는 거예요. 이런 건 괜찮은데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잡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냥 떨어지고 그만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또 많이 샀으면은 갖다 집어 던지겠냐. 아까 이제 들어올 때 방송 시작하기 전에 기사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배터리 그 대머리 아저씨 있죠? 그 배터리 아저씨 아니면 대머리 아저씨라고 부르던데 네. 아저씨 10배 간다면서요. 와르르 무너진 주가의 패닉. 네. 먹었어요. 2차전지 얘기지. 그 유명한 아저씨 있잖아요. 대머리 아저씨.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배터리 아저씨라고 그러다가 자꾸 주가 빠지니까 이제 그 대머리 아저씨로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별명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 관심이 다 여기가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수가 오늘 왜 떨어졌는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잠깐 보되 빨리 딴 데로 넘어가자고. 시간 뺏기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사시면 안 돼요. 어쨌든 네, 이런 거 말고 밑에서 저거 왜 저래? 이런 거 사시면 괜찮죠. 홍구석유 있죠. 이런 거 사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이거 음봉 붙어서 떨어지는 거 건들면 안 된다고. 자꾸 떨어지잖아요. 언젠가 반등이 세게 나올 거예요. 왜? 반등 나온 적이 없으니까. 아직 반등 나온 적 없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한번 나올 거예요. 언젠가는. 오늘 반등 나왔다고 하긴 좀 애매한데 반등이 한번 나오긴 할 텐데 이런 거는 골치 아프다 그랬죠. 그죠? 네, 제가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멀쩡한 것도 있어요. 네. 멀쩡한 것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결론이 뭐냐, 럼피스키는 안 끝난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쟁 관련주들도 이거 보셔야 되겠다. 빅텍 있죠. 빅텍이 혼자서 이제 다 온통 음봉이었어요. 계속 음봉만 나오다가 누르고 무슨 진짜 무슨 마사지 하듯이 그죠? 누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마사지 받아보신 분들 다 있겠지만 누르면 시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은 누르면은 죽을 것 같죠? 숨도 못 쉴 것 같고 그죠? 막 목을 조르는 느낌 막 그죠? 근데 그러다가 혼자서 또 훅 올라가요. 오늘 방산주가 다 올라왔느냐? 아니요. 따로 놀아. 네. 한일단조가 왜 한일단조가 엊그제 강했잖아요. 네. 그거는 또 오늘 그냥 언제 그러냐는 듯 그냥 쉬어요. 어디 쉬어하는 것 같아. 그죠? 네. 스페코는 눈치만 보고 있고 휴니든 점점점 이상해지고 있고 네. 빅텍은 아닌 척하다가 오늘 하나 뽑아놨고 그죠? 네. 퍼스텍은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러고 있는 거. 이것도 올라가다가 어정쩡하게 올라가다가 어정쩡하게 끝났어요. 다 틀리죠? 네. 근데 차트가 다 틀린 것 같지만 사실은 휴니드 빼고는 다 똑같은 차트입니다. 네. 어느 관점에서 봤을 때 똑같냐면 들었다가 놓는 위치 그 비율을 딱 보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치에 따라 다른 거지 똑같다라고 보시면. 이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좀 어려운 지금 이제 얘기한 건 어려운 기법인데 위치를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를 하려고 준비를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그 하마스 전쟁이 지금 저기 발발된 지가 2주 넘었잖아요. 그죠? 2주 넘었는데 2주가 지나니까 어때요? 좀 분위기가 좀 약간 처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뭐 확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기사는 계속 나와요. 아까 보니까 이제 시리아, 이스라엘 북부 시리아 쪽에 무슨 그 군대 움직임이 감지되니까 이스라엘에서 대규모 이제 폭격을 했대요. 그래서 그쪽에 무슨 기갑사단 있죠, 탱크 뭐 이런 기갑사단 하나가 완전히 그냥 전멸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리아군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들어올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또 그런 기사가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끝났냐? 아무것도 안 하냐? 이제 이러죠.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종목들이 약간 힘이 좀 빠지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예요? 전쟁은 안 끝났고
확실하게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하마스 입장에서도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이제 시간이 한 2주 정도 2주가 넘으니까 이제 집중이 안 되고 약간 그 집중도가 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약간 좀 맹해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러다가 이제 확 어떤 이제 계기가 생기면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서 거래가 풍성하게 많이 나오고 또 갈 것처럼 며칠 그러다가 떨어지는 애를 잡지 마시고 이런 거 잡지 마시고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 보면 아직 덜 간 게 있고 못 간 게 있고 맞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쟁 수혜주는 그 저번에 브롬 수혜주 있죠, 브롬 한창산업 이런 친구들은 그냥 단기성으로 올라가다 다 빠져버렸는데 반등은 나오겠죠 이것도. 그 다음에 뭐 그때 코오롱 플라스틱 올라갔다가 다 빼버렸어요. 단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등은 한번 나오지 않겠나 싶긴 한데 이거보다는 지금은 뭐예요? 아까 얘기해드렸던 기존 뭐 석유, 가스, 광산, 그 다음에 먹는 거 이쪽과 관련돼 가지고 보시면 돼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중동 전쟁이 보통 뭐 일주일 안에 끝났다, 뭐 2주 안에 끝났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중동 전쟁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었죠, 그죠? 근데 그때는 뭐 맞아요, 그랬는데 그 중동 전쟁은 말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 이집트, 어쩔 땐 요르단, 뭐 시리아, 그 아랍 연맹 거기하고 싸운 거였거든요. 그게 전쟁이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뭐 이 전쟁은 뭐예요? 그냥 가자 지구 안에 있는 깡패예요, 깡패들. 하마스라는 깡패들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만 싸우면은 뭐 그렇게 전쟁이라고 사실 뭐 그렇게 할 것 같다. 중동 전쟁이라는 말을 쓰기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무장 그 테러 단체랑 그런 전쟁을 벌인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뭐 2달 걸린 적도 있고 1달 걸린 적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때. 근데 그거는 중동 전쟁하고 약간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도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이 또 뭐예요? 중간중간에 자꾸 제가 정리를 해드리죠. 말이 길어지면은 중간에 정리를 좀 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 수혜주는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덜 간 거, 아직 안 간 거, 솔직히 아예 안 간 거보다는 좀 덜 간 거 위주로 지금 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해드려야죠. 종목들이 이제 올라왔을 때 이제 어떻게 목표가를 잡아야 되느냐. 이게 뭐냐면 어제 뭐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뭐 코오롱 플라스틱 갖고 아니야 이거 갖고 얘기할까? 한창산업 갖고 얘기할까? 자 봅시다. 우리 방에서 했던 거 갖고 얘기하죠. 대성산업. 대성산업은 저희 방에서는 이제 여기서만 추천을 했어요. 지난주 월요일날. 그래서 3,900원쯤에 사가지고 5,000원 아래에서 다 팔았으니까 수익이 뭐 20% 넘었겠죠, 그죠? 수익이 잘 나고 끝났는데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주식을 사면 보통 이런 데서 많이 사시죠. 이런 데서 많이 사요. 여기서 샀으면은 대충 5,000원 정도. 5,000원? 만약에 이제 이런 데서도 많이 사세요. 여기서 사셨으면은 4,500원이라고 할까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리고 최근에 여기서 샀다고 하면은 4,000원 아니면 3,500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그 항상 그래요. 주가가 이렇게 싸지면 이 바닥까지 오면은 여기서 사면 좋은데 돈이 없죠, 항상. 그죠? 보통은 이제 여기나 요럴 때 많이 사서 고생들을 좀 하시죠. 자, 여기서 먼저 샀으면은 얼마라고요? 5,000원. 여기서 샀으면 4,500원. 여기서 샀으면 대충 4,000원 잡읍시다. 그러면 이제 그 보통 여기서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이제 3,4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얼마 떨어진 거예요? 본인 매수가 대비 20% 넘게 손실이 났던 거죠. 20%에서 많으면 30%까지, 그죠? 손실이 났다가 주가가 슥 올라오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여기서 매수할 때 단기 말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단기 단타 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스윙이나 뭐 중기로 사신 분들, 이분들은 이제 보통 한 30% 이상은 수익을 내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거든요.
50% 이상 수익을 내려면은 단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보유 기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런 스타일로 주식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주식 사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이 정도면 다 빠졌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갈 준비를 한 것 같다. 그러면 뭐 요 자리까지는 올라와도 30%더 올라가면 50% 이상 수익이 나겠네. 이런 데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기서 뭐 2차 전지 때문에 급락하고 또 급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2차 전지 때문에 종목들이 많이 망가졌다니까요. 그러면 자, 물린 사람들을 저건 빼고 여기에서 매수한 분들이 원래는 목표가가 어디였겠어요? 4,500원쯤에 샀는데 이분들이 30%씩 날려면은 대충 6,000원은 가야죠. 대충이요, 그죠? 네. 6,000원은 가야 30% 수익 아니에요? 그리고 50%씩 내려면 한 7,000원은 가야죠. 6,000원, 7,000원이 어디예요? 6,000원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7,000원은 여기니까 7,000원까지 가면 거의 정고점이죠, 그죠? 6,000원까지 가면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그 지점, 즉 매물대의 하단. 7,000원은 매물대의 상단이에요. 가장 이제 지독한 매물대가 여기에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단이 6,000원, 상단이 7,000원.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나와서 올라갔으면 6,000원까지 무난하게 갔겠죠. 힘이 아주 좋으면 7,000원까지 갔을 거고. 그런데 그거는 여기에서 잡았던 목표가잖아요. 뭐 기술적 분석을 해서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왔겠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끌려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본인 매수가 대비 20%, 30% 많으면 40% 이상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구덩이를 심하게 팠다는 얘기고, 완전히 그러니까 뭐냐면 그로기 상태라고 하죠. 혼수 상태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로기 완전 지친 상태. 그러면 이제 뭐 정말 핵폭탄급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여기에서 매수가 요 정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회복이 된 다음에 다시 떨어져요. 다시 떨어져. 가치가 나면 떨어져요. 근데 여기 이제 대동산업은 이스라엘 전쟁 터진 것 때문에 훅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4,500원에 산 사람이 어디까지 봤어? 5,000원까지 봤죠? 그러면 처음에 6,000원, 7,000원 잡았던 그 목표가를 수정을 해서 5,000원 정도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치면서 나가야 돼요. 한 10% 수익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팔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돼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이해 가세요? 이거 한 번만 찍으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그러니까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저도 회원들한테 매수 사인 잘 내드리고 더 노력을 하는데 목표가를 먼저 얘기해주지 않아요. 왜일까요?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목표가가 상향 조정될 수도 있고 처음보다 하향 조정될 수도 있죠. 근데 목표가를 먼저 얘기해주면 회원들이 그래요. 당신 왜 자꾸 말을 거짓말하냐고. 아니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안 돼요. 그냥 아까 안 먹혀. 아니 지난주에 기상예보에서 이번 주말에 이제 비 온다 그랬는데 그게 하루 이틀 2, 3일 지나면 바뀌잖아요. 요즘에 3일 전 예보도 잘 안 맞습니다. 근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주식시장에서 목표가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그 하물며, 그죠?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줘도, 그죠? 실력 있는 전문가들도 그런 소리를 듣는데 일반 개인들은 오죽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워낙 심리가 위축되면서 안 좋아진 상태에서 올라온 거니까 처음에 목표했던 게 30, 50% 정도의 수익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네. 자르는 거예요. 챙기시라고요. 제가 요즘에 강조했던 게 뭐예요? 눈에 보면 자꾸 챙겨라. 옛날 스타일로 그냥 무조건 30% 이하선 안 팔아. 그러지 마시고. 아니 30%, 50% 수익이 날 때까지 가지고 하는 투자 성향은요. 정말 그분들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예요, 금수저. 뭐 투자 금액을 조상님들한테 부모님한테 많이 물려받아서 금수저가 아니라 정말 좋은 투자 성향을 부모님한테 물려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금수저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옛날 스타일로 30%, 50% 이하에서는 안 팔아. 난 상한가에서 팔 거야. 그거는 뭐냐면 그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를 말아먹은 흥선대원군. 차라리 주식 계좌에다가 척하비를 세우시면 돼. 흥선대원군, 세국정책을 펼친 흥선대원군. 그 뒤에서 나라 말아먹은 고종이 나라 다 말아먹었습니다. 나중에 공부 한번 해보세요. 네.
고정 있죠? 고정이 뭐 비운의 형제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네. 그 쭉 한 몇 시간만 공부해 보시면 입에서 진짜 쌍욕 나옵니다, 진짜. 네. 고정. 네. 근데 아무튼 이런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어쨌든 네. 척합이 세우셔야 돼요. 고집을 꺾으셔야 된다고. 고집을. 일본은 그 당시에 항공모함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척합이 세워놓고 뭐 했어요?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식민지배 당하고 고생한 거죠. 그죠? 네.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고집 부리시면 안 됩니다. 올라오면 자꾸 파셔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만약에 4,500원에 산 사람이 여기서 물타기를 했어요. 뭐 4,000원 이하에서. 그러면 여기 4,000원에 산 거 어떻게 파느냐? 4,500원에 산 거하고 4,000원에 산 거를 같이 팔려고 하면 안 돼요. 얘는 얘고 얘는 얘인 거예요. 그러니까 B죠. B 물타기 한 거는 제일 좋은 게 뭐냐? 10에서 15% 정도에서 팔아버리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팔려요. 반드시 팔린다니까. 근데 이거하고 4,500원에 산 거 같이 팔려고 하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4,000원에 사는 거는 들었다가 한번 놓고, 그러니까 수익이 10에서 20% 정도 났다가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팔 걸 그랬네 막 이런 난리를 지겨요. 네. 주식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 수익이 났는데 더 먹으려고 애쓰다가 놓치고요. 뭐 오만 핑계를 다 대요. 네. 아까 내가 그런 사람 하나 아까 봤는데 이제 뚜껑 열려가지고 한 소리 하려고 하다가 참았거든요. 우리 회원이 아니고 뭐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네. 좀 못된 사람 하나 있어요. 참았다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수익을 막 피해 댕겨요. 났는데 안 챙겨. 수익이 났는데 안 챙겨. 욕심 너무 많아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욕심이 많다기보다 잘 모르니까 이러실 수 있거든요. 네. 욕심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안 해요. 근데 이거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몰라서.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처음에 매수했을 때 목표가를 수정을 하셔라. 높이지 말고 낮춰라 지금. 그래야지 그 돈을 챙겨서 현금 생겼잖아요. 팔았으면은 목표가 낮춰서 팔았죠. 물론 좀 아쉬우시겠죠. 처음에 한 50% 먹으려고 했더니 10% 먹고 팔면은 아이씨 돈 같지도 않고 푼돈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푼돈을 가지고 그 다음 종목 지금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사서 거기서 10% 20% 30% 더 수익 내시면 되잖아요. 응? 맞죠? 그리고 물타기 한 거 있죠? 물타기를 했다. 그 얘는 빨리빨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팔았으니까 또 현금 생겼잖아요. 지금은 현금 생기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누가 지금 제일 힘들어하느냐? 수익 났는데 더 먹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더 먹으려고 하다가 끌려다니는 사람. 특히 누구? 단기 좋아하는데 단기로 사자마자 5% 10% 이상 급등하면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요. 왜? 상한가 갈까봐. 이제 10% 20% 이제 올라가요. 어떻게 할까요? 안 팔아요. 왜? 조금 사서. 핑계가 99.9% 똑같습니다. 찔리시죠 지금? 저 인간 또 오늘 왜 이렇게 또 찌르고 난리야 이러면서 찔리시죠? 예, 찔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강의하면 이렇게 못해요. 그쵸? 근데 돈 안 받았으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찔리시라고. 핑계가 똑같아요. 이 둘 중 하나예요. 네. 세 번째로 뭔지 아세요? 못 봤대요. 보고 있었으면서 못 봤대. 못 봤대요. 거짓말. 응? 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것 중에 더 있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아니에요. 네. 수익 난 거 있으면 자꾸 챙기시라니까. 제가 최근에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이런 얘기 했잖아요. 챙겨라. 저희 방에도 옛날에 30% 이하짜리는요 수익 났다고 자랑도 안 했어요. 왜? 부끄러워서. 뭐 그런 거 갖고 자랑을 하냐. 이거 여기서 샀어요. 월요일날 사서 목요일날 다 팔아버리잖아요. 자랑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 이렇게 팔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우리 문자관 회원들 낮에 방송 못 들으니까 이걸 왜 팔았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GSE를 우리 방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아침에 사서 아침에 팔아버리잖아요. 단타 치려고 추천한 게 아니에요. 수익으로 추천했는데 그날 그냥 뽑으면서 거래가 터지길래 잘 가라 그러면서 잘라버렸다니까요. 안 팔았으면 지금 손실이에요. 자, 바로바로 처리하죠? 왜 그러겠어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게 귀찮아요. 왜?
자꾸 매수 사인 또 내줘야 되고, 또 이거 팔면 또 왜 팔았는지, 이거 왜 샀는지 설명해야 되고, 다 팔았으니까 또 어디로 갈지 또 얘기해야 되고,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팔아버리잖아요. 왜? 회원들 돈 돌게 하려고. 그러면 회원들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응? 그쵸? 그리고 어디 들어가서 뭐라도 좀 벌었으니까 기분 안 나쁘잖아요. 큰 돈은 아니어도. 모이면 큰 돈 되지만. 지금 이렇게 심리가 크게 위축된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밥은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혹시 회원 가입하고 싶으시면 지금 들어오세요. 어떤 분들 뭐 이런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셔도 좋고요. 이런 거 이제 매매하는 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있죠? 들어오세요. 확실하게 그죠? 이런 거 공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끊어치는 거 어떻게 이걸 딱 치고 바로 나오는지 왜 사고 왜 팔았는지 장중에 뭐 설명하겠어요? 맨날 그거 설명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9시가 넘었네요. 내일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 내일 한 번 더 할까요? 이 다음 얘기? 네. 내일 봐가지고 괜찮으면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아무튼 수익을 잘 챙기면서 하세요. 아셨죠? 네. 조금 전에 여러분들 찔리는 얘기 다 막 하니까 갑자기 이쪽에 밥TV 쪽 유튜브에서 10명이 이탈했어요. 그 얘기 꺼내자마자 무소TV 유튜브 쪽에서 5명 이상 이탈했고 많이 찌르셨나봐. 갑자기 순식간에 10명이 훅 나가버리시네. 아픈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나가버리셨네. 내일 또 들어오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수익 난게 있으면 잘 챙기시면서 짧게 아셨죠?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내야 될 때는 또 그렇게 하시라고 또 이차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어쨌든 오늘 제일 기분 좋은 건 2차전지 관련주들이 나락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승한 종목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제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백신으로 따지면 이제 항체가 형성이 돼서 이제 얼추 끝나가는 것 같아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어쨌든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빨리 안정이 되고 우리나라도 미수 반대인 물량 다 나와가지고 급반등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시황 잡아드리고 여러분들 심리 잡아드린다고 테마주 얘기를 많이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김 실장님 있죠? 김 실장님이 여기 보면 유튜브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유튜브 쪽을 알려드릴까요? 네. 여기 보시면 여자분이세요. 무소TV 김 실장님인데 여기 무소TV라고 치시고 무소TV 여기 김 실장 보이시죠 여기? 네.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면은 지금 방송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중동 관련된 호재 테마주들 있죠. 그러니까 아까 뭐 여기 요즘 중동 관련해서 테마주들이 다 중동 쪽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그 다음에 아까 스마트팜, 네옴시티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네이버 쪽에 급등한 것도 있어요. 네이버와 사우디 관련돼가지고 IT 쪽 그것도 중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 관련 저기 테마주들 많이 움직이니까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요분 요 김 시장님 방송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제가 이거를 다 한번 잡아드려야 되는데 심의 잡아드려야 된다고 바빠요. 그러니까 김 시장님 방송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